지친 몸과 마음이죠. 오늘 코너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힘을 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신 분들은 패드립, 색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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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방금 전에 볼륨을 줄인다는 게 땡겨가지고 시그널이 다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 유해하거나 쓰레기 방송을 발견하시면 바로 캡처해서 동영상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오랜만에 전화 배틀입니다. 저희 사자TV 유신쇼의 기본 정신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외면하고 참여하지 않을수록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자TV 유신쇼 컨텐츠가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4개월 동안 트위치 TV 프로젝트, 게임 얼라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살이 10kg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온갖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후원이 안 들어온다, 지금 게시판 보니까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까였다,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조사관님이 배정되고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뭔 까였다고 벌써부터 뭐가 어땠네 잔말이 많은데 지친 것 뿐입니다. 4개월 동안 매일 밤 7시간씩 쉼 없이 왔고 그 사이사이에 뭐 소송전이다, 팟빵 오디션이다, 뭐다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바보스 촬영을 2번이나 연기를 했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그래서 저는 방송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정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악플러에 대한 공격은 막강하지만 내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얘기하고 오늘은 또 전화를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주식이 계속해서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뭐 보도자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경제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뭐 강추, 뭐 추천, 뭐 이 얼마까지 갈 주식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TV를 졸라게 빨아대다가 최근에는 또 비판 기사까지 아주 우울한 비판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아프리카 TV의 주식은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23,350원입니다. 지금 1개월 지금 한 주기적으로 지금 3만 원에서 계속 등락을 하면서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저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9,900원을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자, 어제 금요일 장에서 저가 19,900원을 찍고 201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선이 붕괴되었다. 지난 몇 달간 심리적 방어선인 2만 선은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마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보인다.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눈치를 채고 지난 며칠간 매도 오지게 하는 중이다. 월요일에 다시 장이 열리면 헬게이트가 열릴지도 모르겠다. 밑에는 종목 토론실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게시물을 가져와 봤다. 아프리카 TV의 현주소와 암울한 미래를 잘 표현한 글인 것 같다. 국가를 위해 사라져야 할 기업. 아우 시원해. 아우 사이다야. 이분 누구야? 아우 사인 받고 싶어. 자, 그 주식 종목 토론실에 국가를 위해 사라져야 할 기업이라는 글을 썼는데 9월 22일 날 쓴 글입니다. 순기능이 없는 기업.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종목 토론실에 있는 증거 자료까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기능이 없는 기업, 창녀, 문신, 삐끼, 사고방식이 비정상적인 인간들. 이런 놈들이 떵떵이고 사람 무시하며 살 수 있게 해준 기업. 어린 학생들은 이들이 하는 저속한 말들을 유행어처럼 따라하며 이들의 썩은 사고방식을 주입받는다. 학생들이 예전엔 교탁 위의 선생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핸드폰 화면 속에 이런 놈들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이 많은 곳에 가면 눈살 찌푸러지는 단어들이 들린다. 인터넷 댓글이나 여론을 살펴보면 수많은 국민들이 이 기업을 저주하고 있다. 별풍선을 얻기 위해 그 어느 행동도 불사하며 사회에 똥을 뿌리고 있고 국가에 뿌리인 학생들을 썩어가게 만들고 있다. 순기능이 전혀 없는 기업, 국민 다수가 증오하는 기업, 더 커질 수 있을 턱이 없다. 낙오자들의 무덤, 낙오자들의 허황된 소비인 별풍선으로 먹고 사는 곳이라고 종목 토론실에 HER로 시작되는 분이 적은 글인데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속이 아주 시원하네요. 아주 요약한 글이 아닌가. 근데 이러지 않은 이 의견은 저의 의견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상적인 방송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요게 가장 직설화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설화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이제 풀어서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 역전이다. 아프리카 TV 방송은 인생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냐? 진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회에서 정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 아프리카 TV에 가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군림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네.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고 어떤 바닥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군림하고 마치 자기들이 사회 기득권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천박하고 추잡스럽게 비판을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그들이
왜 그들을 별창이라고까지 부르냐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방송하고 내가 유료 아이템 받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죠. 왜? 결과적으로 방송을 하고 별풍선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죠. 저희 방송에 오신 분들도 제가 후원 얘기를 꺼내면 왜 후원 얘기하냐고, 별창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구걸 강요 아니냐고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을 장렬을 하면서 버러지 취급을 하죠. 왜? 별창의 그 표현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얘기니까 그런 거죠. 별창이라는 어원은 DC 인사이드 코미디 갤러리, 코갤러라는 애들이 코미디 갤러리가 전성기 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넷 방송 갤러리도 사실상 DC 인사이드 코미디 갤러리에서 나왔고, 코미디 갤러리가 부흥하기 전에 어디였냐면 막장 갤러리가 있습니다. 막갤이라고. 또 해외 축구 갤러리라고 해서 해충갤이라고 있었죠. 해충. 그러니까 전성기가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갤러리가 스타크래프트가 성할 때는 스겔이 또 전성기가 있었죠. 그때 그 코미디 갤러리의 많은 다수가, 절대 다수가 그 아프리카 TV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코미디나 오락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중계해주는 방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코미디 갤러리가 전성기 때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별풍선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뭔 다 그냥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추놀이에요 세기 감사 무라질리야 그러면서 카메라에다가 막 가슴을 들이대고 궁뎅이를 흔들어대고 막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니 밤만 되면 화장을 떡칠을 하고 조명을 그냥 야시시 해가지고는 막 캠 앞에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흔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절대 다수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코미디 갤러리 그 유저들이 저거는 흡사 청량리나 미아리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 화장 진하게 하고 조명해가지고 뽀샤시게 해가지고는 막 노출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막 그런 것 모습이 미아리와 청량리를 예전에 매음구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붙인 게 별창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든 줄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낙오자로 보고 있는 존재들이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해서 거기에서는 영웅시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들이 조폭 할 때, 동네 양아치 할 때, 삐끼 할 때, 호스트바 다닐 때, 아니면 템프로 다닐 때, 룸 다닐 때 썼던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밌고 유익하고 아이들에게 큰 해가 안 되는 그런 방송들은 다 나가버리고, 왜? 더러우니까, 똥 묻을까봐. 그러니까 양질의 BJ들은 그러니까 좀 그 청소년들이나 어린이에게 유익한, 그래도 좀 즐기고 오락할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은 똥 묻을까봐 다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기무찌, 스고이, 느금마 이런 패드립과 이런 말들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상대방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계속 기사화되고 있고 학교에서 지금 골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방통위와 방심위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놀고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탄원서를 내고 그렇게 이의제기를 해도 세금만 처먹고 놀고 자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조했다는 거죠. 아프리카 TV나 그 일당들을. 그래서 저는 아까 주식갤러리에서 그 쓰신 분이 사이다 발언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양질의 컨텐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다 화질 문제, 갑질 문제, 우덜식 문제, 동시송출 문제 때문에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나마 나머지 있었던 이미지 좋은 사람들도 똥 묻을까봐 나가고. 이거는 정말 그렇잖아요. 아까
유신이 별창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 제가 항상 구분해 주잖아요. 자, 오늘도 한번 재현 전화 받아야 되니까 재현 배우 들어가 봅니다. 자, 별창이냐 아니냐 구분. 음악 어떤 게 좋은가요? 총을 쏘고 그래. 음악이 좀 잠깐 요거. 자, 일단 1번입니다. 참가번호 1번. 다리미님 감사합니다. 히릿 아이구야 10,000원 방송에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번 다리미 형님 몇 개? 가나염? 3번 안녕하세요, 유리나입니다. 다름이 오빠 감사합니다. 카톡 주소 콜. 감사합니다. 또 쏘실 것 같아. 2시간째. 자, 1, 2, 3번 보셨죠? 여기서 별창은 누구입니까? 남자는 누가 500개, 100개 쏘면 아이고 형님 가나요? 카운트 가나요? 형님 바라는 거 말씀하시죠. 메뉴 드릴까요? 몇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여비제이는 감사합니다. 다름이 오빠 멋있을 것 같아. 어디 사세요? 영화 그 보고 싶던데. 요거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별창이 아니고 맞고를 구분도 못하는 주제에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거는 좀 모자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이용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의 문제입니다. 별창은 어떻게 받아내느냐. 시청자 누가 좀 쏘면 대동맥에다가 빨대 꽂고 쪽쪽쪽쪽 빨아먹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시청자가 쏘면 그거에서 감사하고 기브앤테이크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방송을 하느냐. 이 차이를 구분 못하면 사람과 기생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확 오죠? 자, 아프리카TV 주식 하락, 서수길의 선택은? 서수길. 나는 서수길 대표를 생각하면 웃음이 자꾸 나와요. 왜냐면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가 관리를 지금까지 잘해왔는지. 주식이 막 떨어지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프리카TV 3D 프린터 사업 진출. 뜬금없이 생뚱맞게 아프리카TV 3D 프린터 뭐 인수 진출 뻥튀기 뻥해요. 그래놓고 한 짓 뭐예요? 철구랑 비룡이랑 그 비싸다는 3D 프린터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졸라 비싸게 팔아먹었잖아요. 용 바가지로 먹으면서. 이거 철구 이렇게 하고. 그래놓고 이제 잊혀졌어. 3D 프린터는. 이제 갑자기 VR이 막 뜨니까 아프리카TV VR 방송 진출. 뻥! 막 기사 막 띄우고. 그래놓고 한 게 뭔지 아세요? 까루, 소이짱, 여비제이들 몇 명 데려놓고 VR 방탈출 게임 해가지고 비닐로 씌우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 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무슨 마술사 최연우의 VR 쇼 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거 그거 해가지고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VR도 아웃됐어. 대만지사 설립한다고 대도서관이랑 김희부도 갔나? 가가지고는 이제 대만 진출한다. 중국의 교두부다라고 했는데 누가 봐요? 접속자도 없어요. 대만. 접속자도 없어. 그걸로 뻥튀기 또 일본에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접속자도 거의 없어요. 그걸 누가 봐요 그거를. 그래놓고는 반한 그런 막 한국 까고 욕했던 사람한테 일본 BJ상 주고 그거 보도되니까 초대 취소하고 입 싹 닫고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주식이 올라갈까 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엔 뭐 했어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최대 규모로 1억 상금 1억 근데 어땠어요? 폭망했죠. 블리자드에서 협조는커녕 큰 대회 열 때 1억씩 내라.
싹. 아니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막 기업에서도 프로팀 다시 만드냐, 학원이 생기느냐, 막 다른 기업체에서 e스포츠 프로모션 다시 시작하려고 옛날에 막 삼성의 WCG처럼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블리자드가 그냥 싹하게 그냥 찬물을 끼워버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그렇게 기대치를 해놓고 서버 관리 개판으로 해가지고 오픈하자마자 서버 퍼지고 지랄 연병하고 라면 끓인 지 일주일 된 거 처먹는 것처럼 다 퍼뜨려 놨어요. 그래 놓고는 자 하세요. 자 살려주세요. 연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1억 이상 투자한 거 반응 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막 요게요. 맨날 이용호가 지금 이용호 3연패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용호가 다 해먹는다고. 뭐 뉴페이스가 와가지고 강자를 이기고 막 파란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무난하게 그냥 이용호가 재테크하고 있어요. ASL은 이용호 스타리그다. 재테크 해먹는 사람들이 계속 해먹고,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 결승에서 이용호가 그냥 트로피에 뽀뽀하고 나 또 탔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스게일이나 커뮤니티에서 노잼이라고 너무 이기기 위한 스타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완성형이 돼버렸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미 스타크래프트 그 전직 프로게이머나 이런 사람들은 완성형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치고 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전문 클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클랜 합수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갇히고 올라가냐고요. 전문적으로 그냥 스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한다고. 나는 서수길 대표가 무슨 예비군 대장님이신 것 같아요. 소집령을 내려. 얘들아 롤 멸망전 하자. 그러면 갑자기 캠방이나 다른 방송 하다 보면 다 롤을 해. 애들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나왔다. 그러면 애들이 다 리마스터만 해. 애들아 배틀그라운드가 돈 된단다. 배틀그라운드 하자. 그러면 다 배틀그라운드만. 이게 뭡니까? 무슨 공산당이에요? 북한 김정은이야? 아니 언제부터 대표가 이거 하자 그러면 플랫폼에서 이거 하고 이거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식이죠. 무슨 뭐 북한의 무슨 아리랑 쇼? 프랭카드 쇼도 아니고, 아니 자유롭게 BJ들이 자기의 많은 컨텐츠를 해가지고 각 장르가 이렇게 해야지. 예? 뭐가 돈 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으면 BJ들아 이거 하자. 나는 대표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른 방송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것밖에 없어요. 시청자들은 선택권이 없어. 그걸 봐야 돼. 보기 싫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BJ가 딴 방송 했는데 다 배그만 하고 있어. 여성팔이 하는 방송도 배그를 하고 있어. 먹토쇼를 하던 방송도 갑자기 배그를 하고 있고, 야외 방송을 하던 BJ도 갑자기 배그를 하고 있고. 왜? 대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게 무슨 북한 사회도 아니고 정말 이 문제가 우덜식이 이제 점점 아예 찬양식으로 북한식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내용. 철구지의 가족 불화. 이게 이제 뭐 나는 이렇게 가족 불화를 컨텐츠로 쓰는 것도 참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이제 전화 배틀을 오랜만에 하니까 다루는 건데 참 대단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그 딸 연지가 철구 장인어른하고 외할아버지와 방송하는데 기무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철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귀엽다고. 아니 그 애가 유치원도 못 가는 애기가 기무찌 이러다가는 다른 말까지 쓸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처럼. 생각이 없는 건지 교육을 아예 포기하는 건지 이건 아동 학대거든요. 애를 강제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악플과 막말하는 그런 채팅방에다가 노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BJ들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철구 지혜의 이 막장 부부 컨텐츠, 이혼 컨텐츠, 불화 컨텐츠, 이거를 애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내 뭔 그거예요. 무슨 장인어른이 철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근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화를 낸다. 철구는 장인어른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그게 짜증낸다. 그리고 뭐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줬는데 직접 주면 되잖아요. 왜 철구를 거쳐서 주냐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철구한테 전달해달라고 그랬는데 철구가 뭐 다 안 줘가지고 서운했다. 난 이 집안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대부분 시어머니한테 용돈 주려고 하면 직접 계좌로 드리던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드리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남편을 거쳐서 용돈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그 다음에 뭐 장인어른은 한 달에 500 용돈 받는 거 그거 사실 아니다. 거짓말이다. 뭐 하여튼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가족의 개념인지 그 다음에 뭐 시어머니와 방송 통화하면서 막 서로 잘했다고 막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무슨 도박설도 나오고 아니 그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별풍선과 광고료를 챙겨놓고는 그다음에 공방에서 출연료가 작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돈을 벌어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아니 철구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도박 얘기도 나오고 그랬대. 뭐 강원랜드 나오고 뭐 아니다 사실 여부는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뭐 지혜는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면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니 돈을 한 달에 거의 막 엄청나게 버는데 장인한테 돈을 왜 빌리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가족 전체가 주장한 사건이라면 이 가족들을 다 추방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이거는 청소년에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철구가 가장으로서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다른 곳에 다 써버렸다면 철구는 더 이상 이제 그나마 연지의 아빠로 가장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쉴드가 쳐진 거거든요. 위기 때마다. 항상 철구는 방송 정지 먹거나 위기나 이렇게 논란이 될 때마다 연지를 이용했습니다. 뭐 연지와 어디를 쇼핑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그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죠. 무슨 자식이 딸이 무슨 쉴드 치는 쉴드막입니까? 보호해야 될 아이를 자기가 위급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기 자식을 거론해가지고 앞에다가 쉴드를 치는 게 정상적인 가족이냐고요. 나는 그 부부도 문제지만 그 장인 쪽도 문제고 친가 쪽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컨텐츠, 이게 컨텐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데려다가 이혼 컨텐츠를 하더니 그 다음에 쪼꼬북이라는 여비제 가지고 무슨 불륜이다 아니다 그러고 논란 일으켜가지고 난리치고 도대체 이런 방송을 화려한 외도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을 왜 존치시키는지 는 이해가 안 돼요. 백해무익한 방송입니다. 철구 한 명이 잘못을 했던 가족 전체가 잘못을 했던 이런 방송은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돼요. 난 이 가족들을 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혼, 가정 불화 그런 거 일으켜가지고 논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딸을 이용해가지고 그거 쉴드 치고 이런 막대먹은 컨텐츠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전체에 안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방송은 퇴출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전 팝콘 먹방을 조치하는 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클린 유시 캠페인은 성인 방송할 때 19세를 걸자는 겁니다. 성인 방송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성인이 성인 방송 보는데 이상해요? 나는 저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육체적인 상태가 궁금해요. 유신이 진행하는 클린 유시 캠페인은 성인 콘텐츠를 할 때 19세를 걸고 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를 하거나 그건 불법이죠. 신고하면 100%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도 아웃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청소년들이 그런 성인 음란한 컨텐츠를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클린슈 캠페인을 하는 것이지,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알 때까지 알고 볼 때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기를 노출하거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이에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 처벌돼요. 얄짤없이. 그리고 방심위에 신고하면 이용 해지됩니다. 유신이 안 나서도 여러분들이 동영상 캡처해서 신고하면 칼같이 처벌받아요. 아웃됩니다. 플랫폼에서. 물론 다른 플랫폼으로 이사 가겠지만 철새처럼. 왜 자꾸 그걸 비교하세요? 19세 걸고 성인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의 의지에서 따라서 하는 거는 어떻게 뭐라고, 나라도 뭐라고 못합니다. 나라라도, 정부라도. 그러니까 존치하겠죠. 하지만 법을 어길 경우에는 언제든지 동영상을 캡처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아프리카 TV와 팝콘 TV와 이 성인 방송의 수위가 왜 다르냐? 팝콘 TV는 청소년 접속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거, 성인 거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청소년 접속률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인들이 주로 접속을 합니다. 본인들의 오아시스를 위해서.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뭐냐? 접속자들이 대부분이 다 반 가까이가 청소년 어린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19금 방송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불가마냐? 우리가 불가마 가면 뭐 불가마 나옴이십니다. 그럼 불가마가 나오잖아요. 팝콘 TV에서 그랬다가는 바로 정지 먹어요. 차단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주 스냅 있게 19세를 넣었다 풀었다, 넣었다 풀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을 들이밀었다 냈다, 밀었다 냈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걔네들이 항상 19세를 걸고 방송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19세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키니 방송이라고 풀장 있는 파티룸 가가지고 헝겊대기 2장 겹치고 나서 이 자세 어때요? 이지랄하고 자빠졌어요. 풀장 방송이라고 물속에는 별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헝겊 조각 2개 막 갈아입으면서 그거 2개 입고 어린이 청소년 앞에서 나 자세 어때? 막 궁뎅이를 막 흔들어대고 털고대고 이러고 있어요. 내 거짓말 다 녹화 있으니까 고소하라고 그래. 그리고 눕방이라고 있어요. 눕방 하면서 눕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참나 살다 이거. 그 옆으로 누워가지고 옆태 방송. 저희 그 뉴커에도 기사가 있는데 뒤로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채팅창 보면서 자기 뒤태를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음란한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엉덩녀라고 해서 이렇게 뒷모습을 찍어주면서 엉덩이를 막 파도 타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요가녀라고 해가지고 캠에다가 엉덩이를 그냥 들이대고 막 들었다 놨다 하고 그 짓거리를 19세 안 걸고 하고 있어. 요가 방송이라고. 비키니 방송, 요가 방송, 옆태 방송, 눕방 방송, 힐링 방송. 팝콘 TV랑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팝콘 TV에도 문제 없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청소년들 접근을 완전히 막고 19세를 칼같이 걸잖아요. 최소한. 거기서 불법 방송 한 사람들 제보해 주세요. 이용 해지 시켜줄 테니까. 방심위에 신고만 하면 이용 해지예요. 성기 노출하고 진짜 성행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아프리카 TV의 문제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의 접속률이 50%에 가깝고 걸었다 풀었다 그리고 유사 음란 방송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그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지겹다 죽겠다. 자, 다음입니다. 지금 방송 길어지니까 전화해서 얘기하세요. 지유 송병구 꼴가닥 사건. 요게 또 터졌어요. 열혈팬 사건은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넣었다 뺐다 하니까.
자, 요 사건이 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꼴가닥이라는 큰 손이 있나 봐요. 열혈팬이. 이제 이게 지유라는 여비제이 방의 이제 매니저고 큰 손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지유하고 송병구 있잖아요.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 전 프로게이머. 송병구하고 이제 썸을 타고 무슨 우결을 하네, 아니면 우거지국을 먹네, 안 먹네, 뭐 썸을 타 이러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스타판으로 이제 뒤집어진 거죠. 자, 송병구가 BJ 지유방에 들어감. 둘이 달달한 대화가 오감. 매니저인 꼴가닥이 바들바들. 지유한테 스타하지 않는다는 약속 왜 안 지키냐고 뭐라함. 가만히 있던 송병구 보고 게임 페인, 송퓨터 이러면서 인신비하 발언. 송병구도 빡쳐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대응방송. 꼴가닥 더 빡쳐서 송병구 묻어준다 선언. 김태경 방 가서 5,000개 쏘고 송병구 욕했는데 김태경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블랙치킨. 그때 커뮤니티 분위기가 별풍선 밝히는 연보방 간다. 근데 연보성은 송병구랑 의리로 사전에 블랙. 그 이후 지코, 연보 술 먹방 할 때 와서 10개짜리 쏘며 어그로 끌고 방송 진행 망침. 연보성이랑 지코가 까고 강퇴시킴. 그 이후로 연보 지코 싫어하고 이제 세아 사건 터진 거. 한마디로 또 그런 그러니까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긴 컨텐츠가 우결 컨텐츠입니다. 진결, 우결.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BJ들까지 이제 다 합세해가지고 뭐 이재동도 할 뻔 하다가 말았죠. 예. 그러니까 참 별의별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여비제이들 방송의 큰 손들이 이제 거기에 반항을 하면 아낌없이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자, 남자가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네, 대부분 남자가 이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히 그거에 해가지고 돈으로 승부하다가는 바로 아웃입니다. 왜? 그거 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지나고 세탁하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또 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얼마든지 좀 지나서 조용해지면 쏠 사람들은 얼마나 있기 때문에 남자냐 돈이냐 하면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자를 선택합니다. 왜? 결혼이 아니라 연애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꼴가닥 사건은 결국 돈으로 그 남자를 한번 이겨보려다가 꼴가닥 된 사건이다라는 교훈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장애인 이용료 아시죠? 여러분들 후원한가? 이거 어땠어? 장애인분들이나 독거노인분 도와드리죠? 이거 어땠어? 그분 독거노인과 장애인분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초코파이랑 이거 몇 상자 갖다주고 거짓말하다가 제가 폭로 기사 써가지고 잊혀진 분이 몇 년 됐죠. 최군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폭로 기사 쓴 것도 저고, 제가 생각해 보면은 참 굵직굵직한 폭로 기사 많이 쓴 것 같아요. 철구랑 신태일이랑 불법 토토업자한테 돈 받고 광고한 거, 그래서 벌금 막은 거 단독 보도했었죠. 생각보다 제가 단독 보도를 많이 했어요. 뉴스 커뮤니티가.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폭 이 얘기를 계속해서 물어보셨는데, 거제 폭격기 부부, 네, 참 대단한 부부입니다. 정말 대단한 부부예요. 이제 뭐 무엔터라고 이제 거제 폭격기라는 사람이 뜨게 된 대표적인 이제 무엔터가 김봉준이 수장으로 있는 엔터죠. 이 부부 참, 네, 아까 철구 지혜 부부도 참 어이가 없지만 이 부부는 더합니다. 자, 이 해명글을 올렸는데, 자, 부인이 폭로를 하고 멍자국까지 공개되고 난리가 아니었죠. 저번에 잠깐 요약을 했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한 내용입니다. 커뮤니티에. 자, 거제 폭격기가 아내를 때린 이유 상세 요약. 아내가
장조림을 했는데 양을 너무 많이 함. 저희 좀 주시죠. 저 힘들어요. 나 오뚜기밥만 먹고 있어. 오뚜기밥도 비싸가지고요. 그 뭐라고 하지? 뭔가 파는 게 있더라고. 새로 나온 브랜드가. 그걸로 지금 한 200원인가 300원인가 싸더라고요. 자, 거폭은 살도 빼고 해야 돼서 방송으로 먹방할 때만 한 끼만 먹음. 와이프 주장. 장조림 다 못 먹어서 썩음. 아니 그걸 어떻게 관리했길래 썩어요. 급할 경우에는 냉동해도 되는데. 와이프가 장조림 먹지도 않을 거 괜히 했다며 욕하며 장조림 버림. 거폭은 나 장조림 좋아한다, 잘 먹는다, 양을 많이 해서 그런 거다, 억울하다. 와이프 먹방할 때도 장조림 갖다 줬는데도 손도 안 대더라 하며 화를 냄. 거폭 억울하고 빡쳐서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샷건 날림. 샷건, 네. 와이프 이제 아들이랑 방에 들어왔다가 샷건 치는 거 목격. 와이프 빡쳐서 아이가 쓰는 작은 책상 집어 던짐. 거폭 얼굴에 맞음. 며칠 뒤 와이프가 그 아이 앞에서 거폭을 욕함. 아이 앞에서 욕하거나 폭력적인 행위하면 딱밤 때리기로 했다고 함. 거폭 와이프 딱밤 때림. 너무 세게 때려서 와이프 화남. 주먹으로 거폭 머리 때림. 거폭 며칠 전에 책상으로 머리 맞은 거 생각나서 화가 남. 똑같이 주먹으로 때림. 와이프 다시는 못 때리게 만들어주겠다며 다음날 진단서 끊음. 내가 무슨 개콘도 아니고 무슨 정말. 근데 이제 같이 아내랑 해명 방송을 하는데 논란이 또 된 게 그 아내 이 팔꿈치나 이런 쪽에 멍자국이 보인 거예요. 이제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거고,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이 팔을 들었는데 아내분이 일부러 보여준 건지 모르겠는데 이 팔뚝 쪽에 멍자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 성격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무슨 뭔가라는 걸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그 이후에 해명 방송 이후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무엔터 탈퇴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말을 올리는데 그게 도저히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석을 좀 9월 23일 날 어제 토요일 날 올린 그 글이에요.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다시 공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와이프가 방송할 당시 진단서를 펼쳐 보여준 적이 없으며 와이프가 읽어나가는 식으로 방송을 하였고 진단이 몇 주 나왔는가에 대한 언급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단이 6주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언급을 본인이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진단이 얼마가 나왔는가 보다 제가 와이프를 다치게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것으로 인해 저에게 실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현재 자기 심신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와이프 주변 분들에게까지 알려졌고 그로 인해 자기가 방송을 켰다는 자체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진단서를 들고 나와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중요한 논점을 벗어나 다른 화제거리가 될 것이라며 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진단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드리지 못한 점 또한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용서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에 책임을 안고 무엔터를 스스로 탈퇴하겠습니다. 또한 단 한 분만이라도 저를 기다려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앞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방송에 임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요 글의 내용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폭행 사건은 제3자도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웃집에서 막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막 소리 나고 난리 나잖아요. 다른 사람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우리가 뭐 부부싸움은 신고 안 되는 요즘은 강화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고 갔다가 살인사건이나 막 정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요새는 부부간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까 앞전에 무슨 장조림 때문에 싸웠다라는 건 전 좀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경찰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방송으로.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게 무엔터에서 탈퇴하겠다. 이게 무슨 책임입니까? 무엔터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 탈퇴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반성했다는 겁니까? 임신한 아내 때린 거 맞잖아요. 아내도 자기를 때렸다는 게 뭐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때렸으면은 그다음에 진단서 끊었으면은 진단서를 공개했으면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6주가 아닌데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사죄를 바랄 거면 다 공개하고 사죄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걸 공론화가 되게끔 하겠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이 맨날 그럽니다. 아니 부부간의 관계를 왜 네가 관계를 하느냐? 공론화가 됐으니까. 공론화가 됐. 아까 제가 가서 취재를 해오보니까 방송 가보니까 자격이 붙어 있더라고요. 현재 아프리카 TV 파트너 BJ입니다.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라는 것은 계약 직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TV와 파트너 BJ 계약을 하게 되면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는 직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비슷하겠지만 요건 분명한 거예요. 법적으로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직원밖에 안 됩니다. 계약을 하든. 계약을 한 것도 직원이니까. 그래서 파트너 BJ들은 아프리카 TV 외에 다른 데서 방송 못 하잖아요. 유튜브에 VOD만 올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BJ, 베스트 BJ, 스포츠 BJ, 모바일 BJ 사관왕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논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모든 자격을 내려놓든가 방송을 그러니까 저번에 남순이 강남 왁싱샵 여사장 살인 사건 때도 방송하면서 뉘우치겠다. 그렇잖아요. 매번 이렇게 K가 K 성병 의혹 사건 여비제이가 폭로한 것도 그냥 넘어갔죠. 결국은 뭐 악플러들 고소하겠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만약에 이 정도 사건이 있었으면 아마 논란이 더 되고 제재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TV의 서수일 쉴드는 정말 막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막강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자 핏불 테리어 기사가 하나 떴는데 자 연합뉴스에서 3일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맹견 핏불 테리어에 물려 다리 절단까지 개 주인 법정 구속 녹슨 쇠사슬 풀려 무차별 공격 법원 주의 의무 태만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대표적인 맹견인 핏불 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70대 여성이 다리 절단으로 불구가 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개 주인에게 금고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최한영 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77살 여성이 이씨가 키우던 핏불 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크게 다쳤다. 이 때문에 이씨는 핏불 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 발가락과 연결된 발 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이로 인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 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 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를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들의 목줄에 녹이 쓴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어도 이처럼 끔찍한 사고를 불러들였다. 자, 핏볼테리어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종으로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핏볼테리어 외에도 도사견, 아메리칸 스페퍼드셔 테리어, 스페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들을 공격해 상해에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모두 6종은 맹견으로 분류된다. 자, 요게 왜 제가 읽어드렸냐면 아시죠? 네, 최고다 윽박 아기 길냥이 습격 사건, 핏볼테리어. 이게 지금 묻혔는데요. 아프리카 TV에서도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고 YTN이나 기사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을 다 내렸습니다. 네. 최고다 윽박 측에서 아무도 모르게 저작권 요청을 해서 저는 이걸 기획 기사로 다 다뤄가지고 기록을 남겨서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핏볼테리어를 목줄도 안 하고 그냥 풀어서 놨죠. 그 핏볼테리어가 지나가던 아기 길냥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최고다 윽박은 그걸 찍고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않고요. 나중에 핏볼테리어가 목을 깨물고 막 흔들고 내팽겨쳐가지고 아기 고양이가 풀숲에 쓰러져 있을 때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무슨 자기가 슈퍼스타 K에 나간 것도 아니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원본 파일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그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는 방치해 놓고 핏볼테리어만 들고 갑니다. 들고 갔으면 다시 묶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고 가다가 힘들다고 내팽개칩니다. 그러니까 핏볼테리어가 바로 그 아기 고양이한테 달려갑니다. 그 이후로 그 아기 고양이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도 고양이를 오래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고양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으면 바로 도망갑니다. 근데 저희가 핏볼테리어를 나중에 물어가지고 흔들고 내팽개쳤을 때 그 고양이를 봤을 때 거의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숨만 깔딱깔딱 이렇게 할 상황이었지. 그런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들고 갔다가 또 놓쳤는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고양이가 맹견인 핏볼테리어에 의해서 살아남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인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 아기 고양이를 위협하다가 목을 정확하게 물고 상처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흔들어가지고 내팽겨가지고 고양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를 흘리고, 다시 거기에 핏볼테리어가 갔다면 만약에 그 고양이가 쩔뚝쩔뚝거리고 기어갔더라도 생존 확률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최고다 윽박은 그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원본 풀 버전을 공개해서 또 저작권으로 공격을 할 거지만 그거를 최대한 기록을 남겨서 최고다 윽박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핏볼테리어를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맹견입니다. 일반인이 함부로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맹견은 주인이 놀아주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물렸는데 핏볼테리어를 그냥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머니랑 돼지 러닝머신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엄마가 막 돼지를 발로 차고 학대하는 영상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TV의 그 방송 시청자들은 그게 자연인 방송이다, 정말 좋은 방송이다 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핏볼테리어로 인해서 어린 고양이 습격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완전히 이미지 새로 해가지고는 마치 순진하고 순박하고 그때 당시에 자료, 제보받은 자료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종합해서 BJ 추적, 네, 지상파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고 뉴스에는 JTBC 뉴스룸이 있다면 이 인터넷 방송에는 BJ 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최고다 윽박의 그 핏볼테리어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핏볼테리어 사건은 심각한 동물 학대의 대표적인 사건이고 나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를 지금 모았기 때문에 BJ 추적 만들어서 반드시 실체를 밝히고야 말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050-2323에 5549. 오늘은 좀 길게는 못 받겠네. 내가 너무 길게 했네. 네파토리가 너무 밀려가지고요. 050-2323에 5549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전화 배틀을 간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4일 만에 하는 거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서울에 25 서울에 25 닉네임 있나요? 코드포. 네, 코드뽀. 의견 말씀하시죠. 연기는 최고니. 아빠가 요! 여보세요? 네. 네, 노래 한번 불러봤어요. 유신님. 근데 지금 인터넷 연결 문제라고 통화 상대와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뜨는데 어떡하죠? 뭔 소리예요? 연결 문제가 떴다고요, 지금 빨갛게. 됐다. 해결이 됐다. 아직- 자, 얘기하세요. 여보세요. 네. 유신님. 네. 유신님 최고다 오빠 엄청 오래됐잖아요. 뭐가 오래된 와서- 말이에요? 오래됐잖아요. 뭐가 오래가 돼요, 그게? 고양이 물건들인 거 한 6개월 넘지 않았어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죠. 제가 맞춰봐요? 왜 유신님 이제 와서 설치는지? 맞춰봐요? 왜냐면 최고다 오빠 유튜브가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어그로 끌려고 그러신 거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맞고요, 들켰고요. 저기요, 코드뽀님, 네. 제가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그때 뭐 방송 정기도 막 보고 처분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문제 삼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송 제가 통째로 봤는데 네. 최고다 윽박인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고양이 물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핏볼테리어는 맹견이기 때문에 입마개와 맹견이니까 입안에 그걸 채우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요즘 서울 시내 가면 채우는 사람 보셨어요? 예? 아니 그 문제랑 법적으로 그 채우 문제랑 그 채우지 않았다 문제랑 그게 어떻게 학대로 연결이 되냐고요 그게. 자, 제가 아까 사건 학대로. 얘기했잖아요. 핏볼테리어 예? 목줄이 녹슬어서 그걸 빼고 가서 70대 할머니를 물어가지고 다리가 절단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 받죠. 그거는 살생이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사람에 마찬가지잖아요. 대해서. 아니 주인 없는 유진님, 아기 유진님, 길냥이는 옛날에 얼마 전에 저희 강아지가 고양이 물어 죽였어요. 제 잘못인가요? 잘못이죠. 참 어이가 없네. 아니 법의 테두리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비껴나간 사람이 자,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자, 들어보세요. 최고다 윽박이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막을 기회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자, 시간이 고의적으로 저희가 자, 그렇게 들어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학대는 구성 자, 여보세요. 써야 돼요. 자, 여보세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오래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1시에 또 모리슨 교관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첫 번째 입마개와 목줄을 했으면 그런 사건이 발생을 안 했다. 자, 두 번째 나중에 그 개가 막 짖고 그 고양이를 위협하는 단계에서 최고다 윽박이 찍지 말고 개를 말렸으면 막을 수 있었다. 세 번째, 그 핏볼테리어가 아기 고양이를 물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왔으면 살 수 있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잘못된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도의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엄청 비난받을 만한 정도의 수위의 문제인가. 유신님은 말로 또 학대라는 단어를 또 자극적으로 쓰시잖아요. 그게 동물학대예요? 그게? 고의적으로? 걔가 고의성을 가졌어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세 가지. 물어 죽이라고 풀어놨냐고요. 일부러. 학대에는 기준이 있어요. 자, 여보세요. 고의성 있어야 자, 돼요. 고의성이. 여보세요. 우리가 법으로 왜 맹견을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하게 돼 있을까요? 그게 권고사 그게 그 벌금 내요? 맹견은 안 해놨다고? 안 해놨다고 맹견은 벌금 내냐고요.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정 그냥. 구속됐다니까요. 물어 죽였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다리를 죽인 게 아니라 다리를 절단.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다리를 위험하기 아니라 때문에 맹견은
맹견은 통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개량종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네. 훈련하기도 힘들고 훈련을 네.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자기들이 사냥감이라고 생각하면 달라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학대가 아니라 일종의 해프닝 비슷한 사건 아니에요? 그게 왜 해프닝이에요? 그것도 도심 사람이 많은 도심 시골이나 시골 촌구석에서 예? 아니 참나. 어이가 없는 게 맹견을 뭐냐면 관리하는 게 시골하고 도시하고 구분이 있나요? 오히려 시골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은데요. 유진님, 그럼 시골에서 그러면은 강아지 키우는데 그러면은 그 이마개까지 다 해놓고 자, 그럼 맹견은 그럼 묶어놔야 되나요? 예, 원래 법대로 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만약에 조깅도 못 시키네요? 조깅도 못 시키겠네요? 목주라고 해야죠. 네? 입마개 하고. 참. 아니 근데 그게 세보다 윽박이 그 사후 대처나 그건 잘못한 게 자, 맞아요. 들어보세요. 맞아요. 아까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1년이 넘은 사건을 다시 얘기하느냐? 왜 아- 내가 아는 거는 최고다 윽박이 지금 뜨고 있거든 유튜브가. 아니, 들어보세요. 유신님이 가까운데 사건이랑 똑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사건도 자, 전화 주신 분, DJ들이 전화 주신 분 들어보세요.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왜 1년이 지났는데 최고다 윽박 사건을 왜 다시 캐느냐? 첫 번째, 본인 스스로가 반성을 안 합니다. 아직도 악마의 편집이다. 아니 고양이의 죽음을 비아냥거렸어요? 자, 추가 영상은 나중에 공개할 때 줬어요? 아니요. 내가 나중에 통에 버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추가 영상 공개를 할게요. 제보받은 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자꾸 악마의 편집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영상을 기사나 이런 것들을 글들을 다 삭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고양이를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했더라도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방치했고 그 다음에 공격을 받아서 쓰러져 있는 아기 고양이를 방치했고 다시 목줄도 없는데 다시 무겁다고 내려놔가지고 그 고양이한테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계속 항의하니까 나중에 무슨 과일주 마시다가 다시 찾으러 간다고 그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밤에 찾으러 간다고 깜깜한데 과일주 먹다가 차 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최고다 윽박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 게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 TV도 제대로 제재를 하지 않았고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지 맞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른 것 때문에 제재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그거를 뭐 기자분한테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막 하시는데 저는 뭐 원본 자료나 추가 제보를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실이 아니고 나는 그 진실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기획 기사를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학대냐고요. 유신님 학대라며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게 학대냐고요. 동물 학대법에 걸리냐고요. 그게 최고의 윽박의 행동이.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학대라고 말하셨잖아요. 학대 행위는 핏볼 테리어를 훈련시킨다고 할 때 맹견의 특성상 주인이 놀아주면 그 성격대로 나오는 건데 걔한테 장난치다가 물렸다고 해가지고 핏볼 테리어를 잡아서 던졌다니까요. 그 몇 대 때린 거 말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동영상? 그니까요. 예? 저도 강아지 제 바지끄랑이 물고 늘어지고 말썽 피면은 대가리 몇 대 때리는 학대가 발견이 됐네요. 자, 본인 동물보호협회에 자, 강아지가 바지를 잡아 물고 늘어나고 막 똥 싸고 막 바지를 물면 말썽을 피워서 대가리를 때렸다. 몇 대 때렸습니다. 몇 대 때렸다. 동물학대 자수하셨네. 예. 이게 학대가 생명의 위협을 가해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훈육 정도의 터치는 괜찮지 않아요, 유신님? 그러니까, 유신님도 고양이한테 소리 지르시잖아요. 아니 여보세요. 고양이하고 개한테 소리 고양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유신님 버럭버럭 소리 지르시잖아요. 안 놀래요. 쟤네들도 익숙해요. 예? 깜짝 놀라서 자,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한 거는 동의하시죠? 그거는 동의하는데 학대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제 말은 유시민도 말한다 할 때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나를 때리고 싶어 SM이야?
아, 유신을 유신님을 때리고 유신님도 말 들었지 자, 잠깐만요. 않으니까 유신을 대가리 몇 잠깐 대 들어보세요. 때리겠다. 유신을 때리고 쾌락을 느끼고 싶다. 유신님 아주 제가 저기 먼지나게 그 후드려 팰 수 있거든요. 아, 유신을 때리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고 싶다. 알겠습니다. 캐락을 하면서 때리죠 제가. 네, 그래서 저를 네. 지금 성적으로 테러하겠다라고 미리 예고하신 거죠? 뭔 소리예요? 예비. 그래서 테러 안 됐어요. 아니 본인이 저를 가둬놓고 홀딱 벗겨가지고 성적 쾌락을 느끼고 싶다 때리면서라고 지금 생각을. 예. 아니 유신님은 왜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아니 본인이 유신님이 유신님을 해석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유신님을 때리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고 싶다고 본인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신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멋대로 하시라고. 아니 본인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유신님. 아까 그러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를 지금 그런 그렇게 식이 아니에요. 납치를 해서 그렇게 하가 또 예비 음모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비 유신님. 네. 유신님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봐봐요. 자꾸 나를 이제 때리고 와서, 자꾸 나를 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네. 1년 지나간 거 갖다 어그로 끄는 거 각건배 사건이랑 저는 개찐이라고 봐요. BJ들이 각건배 뜨니까 그 조회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조회수 올리려고 막 그냥 개나 소나 그 자, 여보세요? 각건배 걸어가고 조회사하고 돈 벌잖아요. 자, 여보세요? 지금 유튜브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자 중에 하나가 윽박이에요. 윽박이의 그 사건을 다시 부각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로 흡수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없다고 자신하세요? 유튜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대도서관, 악어 그런 애들이죠. 윽박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엄청. 뜨고 있어도 구독자가 20만이잖아요. 100만 못 넘었잖아요. 100만 넘는 사람들이 100만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자,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자, 800이에요? 제가 팩트 폭행 하나 할게요. 자, 네.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JTBC나 다른 매체에서 안 다루나요? 당연히 이거랑 중요한 지금 인기가 떠오르고 있고 이미지 1년이 지나서 늦게 옛날에 언급된 거를 다시 언급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걸로 아니요. 발생하지 아니요. 않고요. 아니요. 예. 연장된 거죠. 뭐가 틀리죠? 최근에 돼지 연장은 어떻게 그따위로 하나요? 얘기하잖아요. 돼지 러닝머신을 한다며 어머님이랑 돼지를 발로 차고 그런 행위를 제보가 됐어요. 예, 그게 연장선상에서 되는 거죠. 그런 거 포괄적으로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과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반성을 이제 와서 1년 지난 뭐 아니 돼지 거를 아까 말했잖아요. 돼지 발로 차고 학대했다고.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악마의 편집이라고. 교수님은 너무 인터넷 방송 기준을 너무 무슨 교육 방송을 해요? 돼지 엉덩이 몇 대 찬 게 학대예요? 예? 너도 한번 쳐줄까? 옛날 원앙 소리 아시죠? 영화. 거기서 할아버지가 막대기로 소 때렸는데 그것도 저기 학대네요? 예? 그거를 예? 이쪽으로 움직여라.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잣대를 높게 들이면 아시라고요. 무슨 사람 폭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보세요. 말 안 들어서 궁뎅장 몇 대 때리는 게 학대고 자, 여보세요. 원앙 소리에서 할아버지가 소 말 안 듣는다고 몽둥이로 대가리 몇 대 때리는데 그거 학대인데 학대네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원앙 소리에서 할아버지가 때리는 거는 신호예요. 네. 그걸 소를 아니요.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무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소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 자, 들어보세요. 말이 안 통하니까 방향을 틀거나 뭐를 지시를 하는 거를 맞춘 거예요. 그거를 막 아프도록 살이 패이도록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그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이거 막 학대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빨리 달려라는 신호예요. 말한테. 그러니까 찰싹찰싹 이렇게 때리는 거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돼지를 발로 차도 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도 차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정문화죠. 이렇게 터치 몇 번 하는 거는 뭐 학대가 아니에요. 뭐 신체에 위협이 갈 정도로 때리는 거하고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몇 대 때렸다고 학대다. 뭐 했다고 학대다. 아주 유신님. 알겠습니다. 몇 대 때려서 학대 아니라니까 코드뽀님 조만간 저희 그 스튜디오 와가지고 한 몇 대 제가 이쁘다고 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하면 학대가 아니니까 유신님 제가 몇 대 때려드릴게요. 아니 거절하면 내가 때려드릴게요. 이런 낙동강 오리아를 그냥 궁뎅이에다 부화시켜 버라니까 말같이 누한 소리를. 자, 050-2323에 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휴, 못 살겠다. 수준 낮아서. 자, 오늘 힘든데 앞에서 브리핑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 전화를 많이 못 받습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서울에 23살이에요. 서울에 23살, 코 보핏. 자, 아닌데요. 코 보핏 아니라고요? 여보세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보세요? 자기 세계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서울에 23살이라고요. 네, 저 닉네임 없어요? 처음 전화했는데요. 예. 자, 의견 말씀하시죠. 뭐하러 방송 키셨어요? 뭔 개소리야. 어제도 파업한다고 뭐 개소리나 늘어놓으시고. 방송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에요. 아니, 개- 되게 개인 한심해 방송이잖아요. 보여요. 아니, 개인 방송을 지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 먹고 왜 그렇게 살아요? 너 같은 자식은 없잖아.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본인을 내가 다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네 부모도 아니고. 내가 그냥 너를 억울하나 서 먹고 아- 사는 거 보니까 되게 아니, 어그로를 끌고 못 먹고 살아요.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아니요, 120만 아니요. 원이나 벌었는데. 그 숫자도 못 읽어요. 저게 어떻게 120만 원으로 보여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가지고 숫자를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대충 때려 먹어요? 대충 한 150 벌었겠네. 봐봐요, 막 올라가요. 네 맘대로 막 유신의 수익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맘대로? 외부 일도 한다며요. 외부 일은 내가 외부 일 쪽으로 버는 거니까 후원하고 상관이 없죠. 외부 일까지 하면 외부 일 한 50 번다고 했으니까 한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의 수입 계산하지 마시고, 응? 유신 방송 싫으면 다른 방송 보세요. 많이 벌면서 왜 이렇게 국어를 하세요? 아니,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 자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개인으로서 혼자 먹고 살라고 지금 사사TV 운영하는 거예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본인 기준이지. 그건 본인 같이 궁뎅이 반스만 입고 궁뎅이 벅벅 끓으면서 똥 바고 작작작작 끼면서 부모님 등골이나 빼먹는 사람들이나. 자, 닉네임 코 등골 그런 분위기 같은데. 반사. 난 지금 부모님한테 독립한 지 꽤 됐는데요. 지금은 뭐예요? 42살 처먹으시고 이러고 있는데. 너 같은 자식은 없잖아요. 너 같은 자식 있는 사람은 이건 운명적으로 고통이야. 마치 옆에 에나벨이 있는 거야. 아, 자식 에나벨! 에나벨의 주인이야 너는. 오늘 밤 에나벨은 너야 너. 네. 에나벨 같은 자식은 없다. 예. 에나벨의 주인으로 오늘 임명을 합니다. 자, 닉네임 바꿉니다. 코나벨. 정신 좀 차리세요. 이름 마음에 들죠? 핫한 픽인데. 예? 요즘 저 공포 영화 중에서 핫한. 방송을 당신 부모가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당신 안방에 계신 부모님한테 이 방송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저희 안방 없는데요? 코나벨? 등장 세팅을 그냥 360도로 해가지고 그냥 시속 1000km로 그냥. 아유, 지금 자,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가시면 동네 사람한테 칭찬만 하셔가지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식인 줄 알았더니 코나벨. 코타네 인형. 끔찍하죠. 나이 어린 애들의 돈 몇 푼 뜯어내자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옳은 건가? 저희 후원하신 분들 나이가요 다 3, 40대입니다. 너보다 많아요. 3, 40대가 자기보다. 자, 나이 어린 3, 40대를 착취하고 있다. 본인 23살이잖아요. 본인 집구석에서는 본인보다 10살, 20살 많은 사람이 본인보다 낮은 사람이군요, 나이가. 본인보다는 낫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랬잖아요. 어린애들 삥을 뜬다면서요. 3, 40이 어린애들이에요? 뭐 20대부터 뭐 40대까지.
내가 20대 후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3, 40대, 50대. 50대가 이 방송 봐요? 예. 시사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시사 방송한 것부터 보신 분들도 한번 있으니까. 해보세요. 누구요? 입증해보세요. 아, 입증을 해보라고요? 가빈사랑. 네. 걔가 50이에요? 50 됐죠, 이제. 49살이었으니까 네. 예전에. 퇴출됐다며요. 뭐라고요? 퇴출됐다며요. 아유, 이 채팅방만 안 오는 거지 방송은 보겠죠. 듣겠죠. 입증해보세요. 아, 입증해봐요? 코나벨? 네. 그럼 네가 코타네 인형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보세요. 그건 유진님이 주장이잖아요. 뭐가 주장이에요? 자, 아무튼 제가 코나벨.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자, 코나벨. 제가 일단 에나벨 같은 자식은 없다는 걸로 승리한 것 같고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한심하네요. 아.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아니, 너는 이미 버렸어요. 에나벨이라니까, 집구석에서. 이렇게 당황하세요. 너 에나벨이야. 아! 에나벨! 너희 집은 이미 충격과 공포야. 딱 목소리만 들어도 코나벨이잖아. 누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누구를 삥 뜯어 먹을까? 누구를 핏바람아 등골 부릴게. 그래서 코나벨. 나이 어린 뭣도 모르는 애들한테 아니 도대체 꽂아가지고 아니 3, 40대가 도대체 나이가 왜 어리냐고. 23살짜리가. 그러면은 지금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무슨 정자야? 어? 아니 저보다 지보다 아니 나 살다가 지보다 나이 많은 3, 40대한테 어린애들을 삥 뜯고 있다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23살짜리가 도망갔어. 아니 23살짜리가 나한테 3, 40대가 어린애들인데 삥을 뜯어먹는데요. 나한테 3, 40대가 어린애들이면 그러면은 지금 10대 애들은 무슨 정자야? 단백질이야? 어? 나 웃겨 죽겠어. 이런 애가. 이 에나벨 같은 경우는 도망갔습니다. 자, 이제 한두 통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둘러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11시부터는 배틀그라운드 잭모르신 교관과 유신 훈련병의 배그 훈련병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보세요? 뭐, 먹었나? 네가 사줘라. 뭐, 닉네임 코마마. 네. 뭐. 어쩌라고 마. 고지랄이에요, 고지랄. 아, 코지랄이에요. 네, 유신님. 시간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전화, 이거 배틀하는 거 너무 그리워서. 네. 만에 이렇게 전화했어요. 진짜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 네, 목소리 방송으로 보는 거랑 네. 이 전화로 목소리 실제 듣는 건 다르거든요. 아니 근데 마이크가 이게 후져가지고 바꾸라고 난린데. 뭐 어떤 쓰레기가 바꾸래요. 아니요, 그 마이크요. 저기 전화. 개새끼들아, 삐! 죽을래? 개새끼들아, 삐! 철구 팬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총도 안 쐈는데. 헤릿! 자, 철구 팬 좀비들은 저희 쪽 방송에 오시면 안 됩니다. 철구 빠 좀비. 자, 한 통화만 더 받겠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초등학생부터 나이 처먹은 애들까지 지금 다 언어가 쓸말 안 쓸말을 다 쓰고 다니. 여보세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닉네임이요? 엄살을 떠오세요. 닉네임 얘기하세요. 그딴 거 없는데요. 닉네임 코 빤스만 잠깐만요. 코 빤스만 입고 궁뎅이 박박 긁는 놈. 네. 앞으로 닉네임 없는 사람들은 코 빤스만 입고 궁뎅이 박박 긁는 놈으로. 네, 말씀하세요. 짝대기만 지금 110만 원이지. 지금 뭐 거기 상금 받은 거랑 다 포함해서 한 250 되지 않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세요. 250 넘을 것 같아요. 상금 받은 거 나와도 이미 하드 구입하는데 20 이상 나갔고요. 계속 지금 내야 됩니다. 민규님 2,000원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료, 그 다음에 전기세만 24만 원 나왔고요. 관리비 포함해서 통신비 뭐라고요?
그건 네 사정이고요. 그러니까 네가 왜 계산을 하냐고. 네가 총무야? 그 정도 나올 거라는 예측이죠. 자, 닉네임 코총무, 유신의 수입 계산, 근거는 예측, 네 인생은 고헬. 총한 최고치. 네 대가리 예측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정확한 데이터로 계산을 하라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상해서. 정확한 이걸 왜 예상을 네가 예측을 하냐고. 이 추국이 그 녹색말 같은 인간아. 추국이에 낀 때 같은 인간아. 아니 네가 왜 내 수입을 계산을 해 네가. 에다가 네가 무슨 리트머스 종이야? 에다가 네가 뭘 테스트를 해? 네가 임신 테스트기야? 280에서 300 되겠네. 여보세요. 300 아니면 네가 채워줍니까? 280에서 한 300 되겠네. 지랄하지 마시고 팩트를 가져오세요. 그 정도 뭐 합리적인 의심이지 뭐. 합리적인 갖다 다 써. 네가 그냥 상상해가지고 그냥 대충 때려가지고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합리적인 의심이 뭔 뜻인 줄 알고 쓰는 거예요 지금? 도망갔어 또 이거.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또 모리슨 교관님이 저를 찾으실 예정이니까 전화는 오늘 전화를 많이 못 받았네요. 다음 이 시간이 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 며칠간 파업이었습니다. 코너 파업. 지금 뭐 몸 상태가 돌아온 건 아니고요. 오늘 코너를 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잭 모리슨 교관. 아무 대가 없이 지금까지 함께 파트너로서 배틀그라운드를 모범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잭 모리슨 교관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거.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조카랑 큰형 성묘를 갔다 왔는데 가족들에게 좀 더 뭘 해주려면, 잘해주려면 열심히 또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I Can Speak라는 위안부 할머니의 영화를 보니까 정말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I Can Speak 꼭 보시고요. 웃음도 있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 위안부 할머니들이 전 세계의 그 악랄한 일본군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같이 한민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공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력 추천, 나문희, 유신 닮은 이재훈 주연. 이재훈이 아닌가? 헷갈려가지고. 자, I Can Speak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들끼리 보셔도 되고요. 조카들하고 봐도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해드리고요.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를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였던 시민단체 클린뉴스.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가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돌아오는 9월 26일 저녁 7시에 팟빵 파스타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참여하고 뒤풀이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방송은 일단 어려울 것 같고, 그날 롤 연승전은 목요일 날 합니다. 네. 자, 롤 연승전 참여하신 분들 전달 바랍니다. 게임 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는 롤을 수요일, 목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임시 편성을 해가지고요. 코브레이님한테 미리 고지를 했고요.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만. 왜냐면 다음 주에 추석 연휴다 보니까 다 결방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좀 선물 포인트 좀 벌으시라고. 저는 힘들지만. 그래서 9월 26일은 파스타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정규 방송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에 술을 먹었는데 가능하면 아마 배틀그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배틀그라운드. 근데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뒤풀이를 한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 롤 연승전은 27, 28일 날 밤 11시에 진행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는 10월 2일 날 가서 10월 7일 날 돌아옵니다. 10월 2일 날 가서 10월 7일 날 돌아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휴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갈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그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같이 만나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9월 26일 새벽 6시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있는데, 저번에 100일 때 1000명이 왔대요. 그때 가려다가 저는 못 가고 바보스 복돌리만 가셨거든요. 사진도 찍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막 새벽 4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신대요. 그렇게 일찍 오신답니다. 매니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몇 시에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량 지원이 가능하신 분 환영입니다. 근데 일찍 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가기로 하면은 그 25일 날 배틀그라운드 방송 새벽에 끝나자마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야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날 이낙연 국무총리랑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안민석 의원도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애청자인데 너무 이른 시간에 가지고 많이 못 들어요. 다시 듣기로 많이 듣고 있는데,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같이 조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는 분들이 좀 있으시면 저도 가는 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지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자, 无限秀，无限秀，无限秀。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자, 카테고리 바꾸고 자, 배그 서버 점검이라고요? 진짜로? 응? 진짜 배그 서버 점검이에요? 그럼 나 오늘 땡땡이 쳐도 돼? 하늘에 주신 기회였나? 아, 그러면 땡땡이 쳐도 되는 겁니까? 게임 배틀그라운드 네이버에 네이버 안 떴는데? 효린의 민박 구해줘. 낚시를 하네 이 사람들이. 자, 유튜브 완료됐습니다. 아이고. 서버 터졌다고요? 아름다운 밤 배그 서버 터졌네요. 정말일까 궁금한데요. 서버 터지면 나도 터진다. 자, 배그가 제일 재밌는데.